자, 역시나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개파 하락과 함께 4.79% 하락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어쩔 수가 없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이 또 우리나라 개장과 함께 이런 식으로 또 좀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간의 여파와 함께 우리나라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네, 다시 한번 3% 정도 눌리면서 약간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글로벌 시장의 여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원전 수주가 어떻고 SMR이 어떻고 이제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제 섹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장과 기술적인 타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60선 이탈과 중요 구간들이 이탈되게 되면 '와, 이거 진짜 끝났다.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들 텐데요. 저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결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 이런 단기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아졌어요.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위기, 뭐 글로벌 경제 위기, 뭐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했고, 지난주에 또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CPI 발표가 있었고, CPI 발표 때문에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 계속 그래도 뭐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야.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 근데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또 뭐 그런 내용들이 별게 없다 보니까, 야, 이거 어쩌면 이거 진짜 어쩌면 진짜 고점 신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이것과 함께 또 아직도 이란과 미국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실히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저는 두사이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결국 시장이 올라와 줘야 된다 봅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텐데, 일단 저는 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뭐 조정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절대 추세가 깨지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두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크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 진짜 본질, 우리가 두산이 올라오는 것도 결국에 AI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어 가면서 앞으로 SMR, 원전 이런 식으로 다 엮여서 가는 건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지금은 흔들려서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지금부터 제대로 된 시장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또 글로벌 시장이 또 주말 동안 볼게요.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또 SMR 보면 뉴스케이파워도 그렇고, 뉴스케이파워도 거의 8% 가까운 또 하락을 만들었었고, 뭐 지금 보시면은 네, 오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투자이너빌리티도 이 원전 쪽이 힘을 못 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이 하락이 나올 때 이걸 좀 볼게요. 수급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 하락이 나올 때 계속 이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들의 이제 물량들이거든. 근데 오늘과 같은 또다시 중요 구간들이 이탈되게 되면요. 이제는 슬슬 개인들도 손절을 하거나 '야 이 정도면 진짜 못 버티겠다. 이 정도면 끝난 것 같다.' 혹은 막 뉴스에서 기사에서 공포를 주다 보니까 "경기 침체 앞으로 주가는 단기 고점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아직 절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단기적인 악재 이슈는 우리가 언제든지 계속 발생을 해 왔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기간적으로 조금 공포를 주고 난 뒤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또 메이저 수급들은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하락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기회로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우리 좋은 결과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볼게요.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장기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그 지점은 충분히 고점까지 더 올라간다고 봐. 근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현재 주가에 대한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게 단기 조정이 여기서 여기 고점을 넘길 때, 제가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RSI가 오히려 하락하는데 주가에 대한 고점이 올라오는 거, 우리가 이걸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조정은 일반적으로 0.382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다 보는 게 맞고, 물론 여기까지 떨어졌다 반등이 나올지 혹은 그냥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와 대응들을 알아야 어설픈 구간에서 우리가 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전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을 오히려 더 우린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앞으로의 정확한 타점을 내가 잡아 나가는 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은 제가 정말 앞으로 진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타점들, 제가 투자 에너빌리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앞으로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 위기를 기회로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대부분 다 뭐 이제 그래요.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본업이 있으시거나 하다 보면은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을 아무리 찍어드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한 대응들을 어떻게 나갈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우리가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앞으로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선물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AI 시대 여러 종목들을 이제 잡고 있잖아. 근데 이 여러 종목들이 뭐 지금 반도체, 메모리, 뭐 정말 전력,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안에서
아직도 못 올라간 섹터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 앞으로 확실하게 또 매사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런 저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현재 이 AI 시대에서 아직 저는 AI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이 타점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AI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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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1차 상승, 1차 상승,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핵심이 터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현재 제가 바로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바로 그 구간,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 두 번째로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정말 많고, 이 중에 뭐 또 인프라, 전력, ESS,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봇.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 앞으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 AI가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 전기가 부족하면 AI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쪽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저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술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저점에서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좀 들을까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단계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 로봇 섹터 쪽에서 제가 정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기 자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전저점 라인에 대한 쌍바닥,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하락 추세에서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에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선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난 뒤부터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끌어 갈 거지만, 그 주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고점을 거의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8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 하나만 잘 잡고 섹터 하나만 잘 잡으면 앞으로 상승과 조정들이 반복될 때 계속 이런 수익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중요한지는 시장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테마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은 바로 전력 쪽, 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뭐 냉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할 거고 어쩌면 이쪽 섹터에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들을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선물, 네,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이후의 대응들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뭐 차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 저점 바닥에 대한 확실한 매수 구간들이 나왔는가, 이미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점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끌어가다 보면 우린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